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인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하는 단원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각각 등차, 등비 합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수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들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수열의 합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화면에 지금 A라고 하는 수열을 한번 1항부터 이렇게 n항까지를 이렇게 더하는 것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등차수열이었다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있을 것이고 등비수열이었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등차 등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합의 공식이 어떻게 또는 계산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덧셈에 관한 그러니까 합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기호를 몇 개를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A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수열을 지금 n개 더했을 때의 값을 나타내는 표기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A라는 수열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덧셈의 기호로서 여러분들 시그마라는 요 기호를 쓸 거예요. 시그마. 그리고 항의 넘버링을 지금 보니까 1항, 그리고 2항, 3항 이렇게 n항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 넘버링을 K는 1항부터 출발해서 몇 항까지 n항까지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자, 문자 변수를 K라고 놓고 1항부터 몇 항까지 끝항 n항까지를 자, 시그마 기호 자체는 더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을 A라는 수열을 더해주세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문자 K를 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봐봐. 자, 시그마 I라는 인덱스 문자를 써서 I가 1부터 N까지 AI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바꿔 쓸게요. 자, 시그마 J라는 문자 인덱스를 써가지고 J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J다라고도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가 도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문자 변수가 i면 여기 AI, 여기 j면 AJ, 그다음에 끝항은 요 n항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A라는 수열을 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B1, 그다음에 B2, 그다음에 B3 자, 이렇게 가는 n항까지 수열을 한번 나타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표기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시그마 선생님이 이번에는 문자를 P라고 하면서 이렇게 P는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어떤 수열? P라고 하는 수열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 n항까지 일반항이 BK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서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시그마는 자, 여기 A라고 하는 요 수열에 대해서 자, 문자 변수 여기서는 K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수열의 항의 번호 K는 1항에서 출발해서 끝항 몇 항? n항까지를 뭐 해달라? 시그마 더해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표시가 의미하는 거 여기는 무슨 항이다 여러분들? 수열의 시작하는 첫 번째 항이 1항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요에는 수열의 마지막 n항까지다 라고 뜻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그마라는 그 자체는 더해주세요. 어떤 수열을? A라는 수열을 K에다가 넣은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를 더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1, 4, 7, 28로 가는 수열에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주세요 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 4, 7, 28로 나가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들 공차 D를 얼마라고 놓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3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고요. 초항은 얼마라고 놓을까 여러분들? 1이다 라고 놓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 라고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쓴다? D 곱하기 n에 관한 1차식 더하기 a-d 라고도 써줄 수 있어요. 그쵸? 자, 선생님은 요 두 번째, 자,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반항 어떻게 돼요? 일반항 A에는, 자, 몇 n? 그렇죠. 3n이 되겠죠. 3n. 3n에서 초항 1에서 3 빼니까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일반항 A에는 3n-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등차 등비에서는 일반항을 an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시그마에서부터는 일반항을 ak번째 항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 k번째 항을 어떻게 쓰겠다, 여러분들? 그렇죠. 3k-2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넣어보면 3 빼기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 넣으면 6 빼기 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 28은 몇 번째 항일까가 되게 궁금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렇지. 3k-2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 28이 나오는 값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k는 여러분들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결과적으로 이 수열은 몇 개를 더해서 만든 거다, 여러분들? 그렇지. 10개의 항을 더한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다, 여러분들? 항의 개수는 n은 항의 개수를 n이 끝항을 n번째 항이다라고 하면 10번째 항이더라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자, k는 1부터 마지막 끝번째 항이 몇 번째 항? 10번째 항이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k를 써줄 거다라는 거에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까지? 10항까지 뭐라고 쓸 수 있어? 3k-2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한 거 볼까요? 자,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20제곱 가는 거죠. 이건 무슨 수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B의 K번째 항 뭐라고 쓰면 되겠다 여러분들? 5의 K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B의 첫 번째 항이 얼마다? 5. B의 두 번째 항이 5의 세제곱. B의 세 번째 항이 5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5의 20제곱은 그러니까 B의 K가 즉 5의 k제곱이 얼마가 된다? 5의 20제곱이 되는 거니까 k가 몇 번째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0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bk다라고 놨을 때 bk는 얼마다 여러분들? 5의 k 그리고 끝항 뭐 n이라고 해도 k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n이 몇 번째 항까지가 20항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1서부터 몇 항까지? 20항까지 수열의 일반항을 bk라고 놨다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20항까지 얼마? 5의 k 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면 수열이 나타내어 있을 때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 좀 가가지고 우리는 심화 내용을 좀 몇 가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시그마를 나타내는 방법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어떤 A라는 수열이 있는데, 자, A라는 수열이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AM까지 가고, M-1, AM 쭉 가서 AN까지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시그마 문자 변수 k라고 한번 해볼게.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가는 이 ak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맞나? 자, 선생님 이거 좀 쪼개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쪼개 볼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쪼개고 요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그룹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n-1항까지가 되겠죠. 그죠? a, k 더하기 두 번째 거는 k는 m 빼기 1 다음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야? m이죠. 그죠? m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항 n항이 되겠죠. n항까지 ak다.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한번 써볼게 이번에는 A1, A2 쭉 가서 AN 자, 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 1부터 쭉 해서
am까지 한번 갖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까지? 끝항 얼마야? m이 되겠죠? m까지 ak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도 한번 쪼개보도록 합시다. 몇 항까지? n항. 그리고 이렇게 한번 쪼갰다 보면은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n번째 항까지겠죠. 그죠? n번째 항까지 ak 더하기 n번째 항 다음 항이 얼마일까요? k는 n 더하기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m항까지 ak다 라고 써줄 수도 있겠다. 가능하죠? 이해가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말에 또 새로운 수요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A 두 번째부터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A 두 번째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 더하기 1까지 an 더하기 an 더하기 1항까지 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얘는 k가 몇 항부터? 그렇지 2항부터 어디까지? n 더하기 1번이 끝항이 되겠지. 그치? 거기까지 무슨 수열을? a의 k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맞나?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넣는 여기다 2를 넣으면은 a2부터 출발해서 자 k가 마지막에 n 더하기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항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도 써줄 수가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k가 2부터 가는 게 좀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가서 어디까지? n까지 간 다음에 a에다가 항의 넘버링을 쓸 때 어떻게 쓴다? k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k에다가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디부터 가지? a2가 나올 것이고요. k 플러스 1에다가 n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항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의미하는 항들이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다. 이해가죠? 아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k가 1항부터 자, n 더하기 1항까지를 전부 써.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항만 뺄 거다라고 바꾸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 요렇게 표현한 식에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요거잖아, 요거. 그치? 자, 근데 그거는 요렇게 더한 거랑 어떻다? 요렇게 표시해도 같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또 저 녀석이 어떻게랑 같을 거냐? 자, 요거 여러분들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 의미하는 거는 A1항부터 어디까지 쭉 더한 거예요, 여러분들? an 더하기 1항이죠. 그쵸? 맞나? 자, 거기에서 A1을 빼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뭐야? A1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니? A2부터 어디까지? A의 n 더하기 1까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처음 거랑 동일하게 되겠지. 그치? 맞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표기법으로서 수열의 합, 즉 시그마 기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시그마가 나타내고자 하는 수열이 동일한 수열이 맞는지, 그러니까 수열의 합 구조가 되겠죠. 시그마가 나타내는 수열의 합 구조가 동일한 항의 개수와 시작항, 끝항, 그다음에 공차 또는 공비, 규칙성을 갖는 수열인지를 검증하는 노력을 일단 오늘 꼭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배운 거 가지고 한번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 자, 기억본을 보니까 2라고 하는 거를 몇 개 더했니 여러분들? 5개를 더했죠. 그쵸?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봐봐. 자, 이거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첫 번째 항, 얘는 A의 두 번째 항, 얘는 A의 세 번째 항, 얘는 A의 네 번째 항, 얘는 A의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러면,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몇 항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 AK를 더해주세요. 라고 쓸 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일반항 K번째는
얘는 첫 번째 항도 2호, 두 번째 항도 2호, 세 번째 항도 2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A의 K번째 항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냥 얘는 시종일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이 그냥 2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써주세요. 일반 쓰면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키 대신에 뭐를 써주는 거야?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번은 옳은 표현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 가능하죠?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두 번째는 자, A의 첫 번째 항이 5, 두 번째 항이 13, 세 번째 항이 A 첫 번째 항이 5, 두 번째 항이 9, 세 번째 항이 13.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A의 뭐 n번째 항이랄까? A n번째 항이 45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5, 9, 13으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5, 9, 13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45가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수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더하기 4 더하기 4 그렇죠.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다? 4 초항이 얼마다 여러분들? 5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자 dn 몇 n? 4n 초항 마이너스 공차 얼마? 초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4n 더하기 1이란 일반항이 되고 얘를 선생님이 ak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4k 더하기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럼 4k 더하기 1이 자 끝항이 4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45가 나오려면 k는 여러분들 얼마가 돼요? 11가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얘는 몇 번째 항이다 여러분들? 11번째 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맞나? 그래서 얘는 써주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몇 항까지? 11번째 항까지 AK가 일반항이 뭐라고요? 4K 더하기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뭔가 다르다. 그쵸? 자, 얘는 어떻게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검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쵸?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9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 항 12를 넣으면 어떻게 돼? 1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1을 넣으면 그렇죠. 49가 나오는데 이거 45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12가 아니라 사실은 얼마가 됐어야 되는 거야? 11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으니까 니은 번은 뭐야?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해가죠? 좋아요. 자, 디귿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자, 20, 18, 16, 2까지 가는 거야. 그쵸? 얘를 선생님이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 4, 6 쭉 가서 어떻게 가는 거야? 16, 18, 20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해도 좋겠죠. 그치? 맞나?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이건 일반항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K가. 그렇지. 2의 배수니까 2K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맞나? 첫 번째 항은 뭐야? 2라고 보고 20은 몇 번째 항일까? 그렇지. 10번째 항이겠죠. 그쵸?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일반항이 뭐? 2K다라고 써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니은번은 답이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능하죠? 좋아요. 자, 리을번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시그마가 제대로 표현이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일반항을 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지만 조금은 더 쉽게 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일반항을 가지고 1항부터 13항이라는 걸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얘가 뭐가 되겠어? 아이고, 선생님이 좀 지워 볼게요.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렇게 되는 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쵸? 맞니? 그래서 요거는 A의 K가 뭐라고 주어진 거야? 3K-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시그마 K가 1항부터 13번째 항까지 AK를 더해주세요 라고 또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그렇지.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얼마 나와? 2, 3은 6, 얼마? 5의 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 2의 제곱, 두 번째 항 5의 제곱 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맞나? 그럼 마지막 항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그렇지. 13번째 걸 구해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봐요. 3 곱하기 k에다가 13 넣고 제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잖아.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39, 38의 제곱이 마지막 끝항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찌된 일인지 뭐가 나왔어? 35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지? 리을 번은 거짓 이렇게 돼서 답되는 거는 뭐야? 기억번하고 디귿번만 답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 맞니? 자, 선생님이 지금 처음 도입이라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풀어줬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한다?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그 식에다가 시작하는 항의 넘버링부터 끝나는 항의 넘버링까지 대입을 해서 똑같게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보다 더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개념 체크 두 번째 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문장을 시그마로 올바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는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다.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5, 9로 가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A에 K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얼마? 1, 두 번째 항이 얼마? 5, 세 번째 항이 얼마? 9 이렇게 간대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얼마가 있어요? 4n 더하기 5라고 하는 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공차는 여러분도 얼마다? 그렇지,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항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반항 AK는 자, 몇 K? 그렇죠, 4K. 초항 마이너스 공차, 초항 마이너스 공차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시그마에서는 일반항을 AK번째 항으로 규정했어요. N번째 항으로 하지 않고. 자, 그럼 AK가 4K 빼기 3 확인해 볼까? 1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고 2 넣으면 5 나오는 거 맞고 3 넣으면 그렇죠. 9 나오는 거 맞다. 그쵸? 자, 그러면 이 4n 더하기 5가 나오려면 K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지 좀 맞춰봐야 되겠죠. 그쵸? 자, 4K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4n 더하기 5가 되는 K 값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4K는 4n 더하기 8이고, 자, K는 n 더하기 2니까, 자, K가 얼마일 때? n 더하기 2일 때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요 항의 번호는 A의 몇 번째 항이다, 여러분들? K 문자에다가 n 더하기 2를 넣었을 때가 되겠더라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듣죠? 그럼 결국 뭐가 되겠니? 시그마 K가 몇 항부터? 그렇지. 1항부터. 끝항 몇 항? n 더하기 2항까지. 일반항이 뭐라고요? 일반항은 4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맞습니까?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들? 3번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가능하죠? 자,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공차가 4로 시작하는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 공차 4로 시작하고 공차 4로 시작하고 공차 4로 시작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2 넣으면 첫 번째 항이 얼마 나와요? 2, 4, 8, 1 나오는 거 맞고 여기도 1 나오고요.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1 나오는 것도 맞다. 그치? 맞나? 자, 근데 마지막 항을 넣으면 이거 얼마 나오니? 마지막 항을 넣으면 4n 더하기 1이니까 안 되고요. 마지막 항 k에다가 n 더하기를 넣으면 얼마니? 4n 빼기 3 안 되고요. 그쵸? 여기 n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4n 더하기 1 얘도 안 되고요. 그쵸? 요거 한번 해볼까? k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그렇죠. 1로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 항 집어넣으면 4에 n 더하기 2 빼기 3은 얼마야? 4n 더하기 5 이렇게 되어서 요거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일일이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도 몇 번이? 3번이 답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치? 맞나?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수열의 합 형태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얘를 올바르게 시그마로 표현한 것을 골라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그마로 어떤 수열의 합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다면 그 시그마 표현법이 갖고 있는 성질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새로운 기호가 도입이 되면 그 기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뭐야? 그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익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1번과 2번의 내용을 보면 자, 시그마의 덧셈에 관해서 덧셈 그리고 시그마의 뺄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분배 법칙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잠깐 보면 AK 더하기 BK라고 한 이러한 일반항에 대해서 이 일반항이 1항부터 n항이니까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2일 때, 그 다음에 K가 3일 때, K가 n일 때 전부 더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덧셈을 A로만 쭉 묶어주고 그 다음에 B로만 쭉 묶어주면 결과적으로 뭐야? A를 더한 시그마 편, B를 더한 시그마 표현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논리로 마이너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자 변수가 이렇게 K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AK, K가 없는 이 상수항 C는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증명 내용을 보시면 자, CAK 만약에 이렇게 된 수열에 1항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N일 때, 그쵸? 전부 C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를 시그마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문자 여기 변수가 뭐야? K라는 변수가 나와 있다면 K라는 변수 이외의 것들은 이렇게 답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그마 K가 1항부터 5항까지 가는데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쵸? 이게 일반항인데 이게 일반항 AK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니? 4. 두 번째 항이 얼마니? 4. 세 번째 항이 얼마? 4. 네 번째 항 얼마? 4. 다섯 번째 항 얼마?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는 상수항만 1항부터 5항이니까 상수항만 5개 있어서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맞죠?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 봐봐. 자, 시그마 1항부터 출발해서 n항까지니까 항수는 몇 개 있어? n개가 있는데 일반항이 뭐야? C니까 첫 번째 항도 C요, 두 번째 항도 C요, 세 번째 항도 C요, 마지막 n번째 항도 C다라는 거야. 즉 각각의 항이 그냥 상수항인 거야.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그치? 자, 1항부터 n항까지니까 몇 개야? n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야? C가 n개 있어서 C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면 자,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AK의 수열의 합은 7이고요. 자,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K를 더했더니 9가 나왔을 때 자, 1, 2번의 예제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변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K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AK와 BK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2배 앞으로 나가고 K가 1항부터 10항까지 얼마? AK 더하기 3배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 10항까지 BK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가능하죠? 자, 이런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 합산한 식이 얼마다라고? 그렇지, 7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였고 자, B라고 하는 수열의 10항까지 합은 얼마다? 9다 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2 곱하기 7, 그 다음에 3 곱하기 9 해서 2, 7에 14, 3, 9, 27 해서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들? 41이 답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그마 여기도 여러분들 뭐야? 분배 법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마이너스 2배.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항까지 AK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항까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자, A라고 하는 수열에 10개를 더한 게 얼마라고 지금? 그렇지, 7이다 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 앞부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7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봅시다. 자, 항의 번호가 1항부터 10항이니까 항은 몇 개? 10개를 더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자, 일반항이 얼마로 주어졌어? 3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매 항이 3으로 되어 있는 수열이 있고요. 그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러분들? 10개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3이 몇 번 있다? 10번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쵸? 가능하죠? 결국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14에다가 30이니까 여러분들 얼마? 16이 답이에요.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교과서 문항은 또 거의 유사한 형태니까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A라고 하는 수열을 10개를 더했더니 10이고요.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수열의 제곱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A1 제곱, A2 제곱 쭉 해서 마지막 항 A10의 제곱들의 항의 합이 얼마다? 30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시된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한번 제곱해 볼까? 4 AK의 제곱 더하기 4배의 AK 더하기 1의 제곱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그치? 맞나?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그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분리해서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쵸? 그다음에 변수가 K니까 K와 상관없는 상수항은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빼줄 수가 있으니까 자, K는 1서부터 10항까지 시그마 AK 제곱 빼줬고요. 그 다음에 4배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항까지 A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항까지 숫자 1 이렇게 써봤다. 됐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얼마야? AK 제곱항은 그렇지 30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얼마다라고 알려줬습니까?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1만 몇 번 있다. 그렇지. 1만 1항부터 10항까지 1만 있는 거니까 1만 10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쵸? 결과적으로 4 곱하기 30, 그 다음에 4 곱하기 10 더하기 숫자 1이 몇 번 있는 거야? 10번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120, 그 다음에 40,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170이 계산 결과값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을 보면은 그 시그마에 나와 있는 항이 이렇게 두 개로 들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좀 꼼꼼하게 보면은 2K-1하고 2K는 앞뒤 연속된 항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건 굳이 시그마로 분리시키지 말고 요 패턴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좀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A1 더하기 A2 이렇게 괄호 모양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K에다가 2를 넣으면 시그마니까 2 넣으면 얼마니? A3 더하기 A4 이렇게 됐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A5 더하기 A. 이거 계속 더한다. 그쵸? 자, 1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2K-15 집어넣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죠. A 29 뒤에 건 A 30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맞나?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요게 K가 얼마일 때? 1일 때. 요 K가 얼마일 때? 2일 때. K가 3일 때. 쭉 해서 K가 얼마일 때? 15일 때.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부를 나열했더니 요렇게 되었고요. 그 값이 얼마다 여러분들? 43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치? 맞나? 결국 밑에 거를 보니까 A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니?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까지? 그렇지. 30항까지 A라는 수열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43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뜻이 되겠다. 그치? 맞나?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요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궁금해하는 게 뭐라고?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30항까지 자, 한번 요거를 분리해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3배의 뭐 AK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얼마까지 30항까지 얼마?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됐니?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얼마야? 3 곱하기 얼마? 4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1항부터 30항까지 매 항이 2가 되는 거니까 숫자 2만 몇 개 있는 거야? 30개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129에서 얼마? 60을 빼는 거니까 69가 답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표현되고자 하는 수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유형 문제를 가지고 시그마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면은 일단은 특징을 볼까? 자, 1항부터 15항까지 더하고 있고요. 1항부터 15항까지 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가 동일해. 그러면 선생님 생각인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시그마로 뭐 할 수 있을까? 다시 합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면은 덧셈이 보이잖아. 그쵸? 덧셈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요 시그마 부분하고 이 시그마 부분을 덧셈으로 묶어내겠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까지? 15항까지 이렇게 써놓고요. 앞쪽에 뭐가 있는 거야? 앞쪽에 그렇지. AK 플러스 2의 제곱항. 뒤에 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AK 마이너스 2의 제곱항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중간에 뭐가 있어서 덧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얘가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전개하면 1번 문항이 나올 것이고 그 녀석이 300이더라 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쓴 이유가 있겠지. 자, K는 1서부터 얼마까지? 15항까지. 안에 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어떻게 되니? AK 제곱 플러스 4배 AK 플러스 4. 그쵸? 더하기 AK 제곱 마이너스 4배 AK 더하기 4.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쵸?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니?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몇 항? 15항까지 얼마가 돼요? 그렇지. 2배의 AK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8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 괄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리했더니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된 거야. 그치? 맞나? 자, 근데 요 녀석은 선생님 또 어떻게도 써줄 수 있다, 여러분들? 2배. 자, 시그마 K는 얼마? 1서부터 15항까지 A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얼마? 15항까지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이 부분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요. 왜? 8만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8만 15개 있는 거잖아. 그치? 얼마니? 120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가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자, 뭐시기 더하기 120을 한 거야. 그쵸? 맞습니까? 그 값이 여러분들 얼마 나왔으면 좋겠다고 문제에서 그렇지. 300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90이면 좋겠죠. 맞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값, 요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90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가능하겠죠? 그치? 우리가 시그마의 관계식을 우리가 성질을 활용해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1항부터 n항까지 쭉 나열했더니 3n제곱이 나왔어요. 이거 앞에 비슷한 거 한번 했었죠. 그쵸? 맞니? 선생님이 한번 저거 써볼게요. 자, K에다가 1 넣으면 A 몇 번째 항? 1항 더하기 A 2항. 여기 K가 1일 때야.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A가 3, A가 4.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어디까지 가죠? 자,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A의 2n-1 더하기 A의 2n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곳의 계산 결과가 3n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쵸? 맞습니까? 지금 어디를 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나열했더니 요렇게 전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값이 3n제곱이 나왔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는데 보니까 결국 요거는 뭐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자, 시그마 K가 1항부터 끝항 몇 항? 그렇지. 2n까지를 무슨 수열? AK라고 하는 수열을 더했더니 그쵸? 그 값이 얼마가 나왔더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3n제곱이 나왔더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정리하면 자, 시그마 K가 1서부터 2n까지의 AK는 얼마? 3n제곱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이해 갔죠? 자, 이런 상황일 때 물어보는 게 뭐라고? 자, 시그마 K가 1서부터 몇 항까지?
20항까지를 더하면 그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라 라는 얘기죠 지금. 그치? 맞나?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그렇죠. 요 2n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20이 된 거니까 마치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라? 10을 대입해라 라는 꼴이 되는 거야. 그치? 맞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써준다 여기는? 그렇지. 여기다가 n 자리에다가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답이 여러분들? 300이 구하는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그 시그마 표현 방법에 대해서 정의대로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시그마 계산에 있어서의 분배에 관한 성질들을 우리가 익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풀어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